한국의 2,000톤 선박과 일본의 1만 톤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2,000톤 선박은 선수가 찌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일본의 배는 침몰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체구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배에 침몰을 해버린 사실에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고 한국의 배가 튼튼한 건지 일본의 배가 약한 건지에 대해 갑론을박에 빠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전체가 난리가 나버린 선박 충돌 사고와 툭하면 침몰하는 일본의 선박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일본 조선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7일 오후 한국인 선원 8명이 탑승한 흥하해운 소속의 울산 파이오니어호와 일본의 프린스 해운이 운항하는 자동차 화물선인 베코가 충돌하여 일본의 화물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의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앞바다 해협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한국의 파이오니어호의 선수가 일부 파손이 되고 일본의 베코는 선체가 파손이 되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선원 8명은 모두 무사한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일본의 선박이 침몰하여 안타깝게도 일본인 선원 12명 중 3명이 실종되어 일본의 이마바리 해상보안부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구조되어 이마바리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울산 파이오니어호 선원인 한국인 8명과 미얀마인 5명을 포함한 13명의 선원은 전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구조된 승무원들은 병원에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서 순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약 500척의 선박이 왕래하는 구루시마 해협은 일본 3대 급조류 중 하나로 조수가 시시각각 바뀌는 일본 유수의 험한 바다입니다. 좁은 부분은 약 400m밖에 없는 남북으로 긴 해협에서 조류는 최대 10노트로 시속 약 18km에 이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밤새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쳤으며 이 수색 작업에 울산 파이오니어호의 선원들도 실종자의 수색 작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해수부 관계자는 울산 파이오니어 선수 부분이 베코의 좌연 측면을 충돌한 것으로 울산 파이오니어호는 선수 부분이 일부 함몰되고 찌그러졌지만 선원이 인명피해를 보거나 배가 침몰 위험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파이오니어는 지난 22일 중국을 출발해 28일 오후 12시쯤 일본 오사카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고로 완전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우선 2,000톤의 배에 1만 톤의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일본의 조선 기술이 그만큼 엉망인 것인지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으며 한국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하여 일본의 언론에서는 사고난 울산 파이오니어호가 한국의 소속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외국 선박으로만 보도하는 등 한국에게 당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박들이 최근에 사고가 많고 잦은 침몰 사고를 보이고 있는데요. 파이오니어호와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인 26일에도 홋카이도 인근 오호츠크 해역에서 러시아의 어선과 일본의 어선이 충돌하여 일본의 어선이 침몰해 선원 3명이 안타깝게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더 큰 사고가 연달아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선박의 역대급 사고는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때마다 일본 선박들의 내구성과 성능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2009년에도 한국의 선박과 일본의 선박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한국의 화물선과 일본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군함은 일반 화물선보다 더욱더 튼튼하게 설계가 되는데요. 막상 한국의 선박과 부딪힌 자위대의 함은 전면이 완전히 박살이 났던 것에 비해 한국의 배는 살짝 찌그러진 수준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일본의 미츠비시 중공이 건조한 네모의 컴포트호가 예멘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싱가포르항에서 출항한 네모의 컴포트호는 4,382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항으로 항해 중이었는데요. 선박이 예멘에서 약 200캐리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 중에 갑자기 선체 중앙부에 금이 가더니 항해 불능 상태에 빠져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선원이 퇴선하고 도난 신호를 받고 달려온 독일 선사의 하팍 로이드 소속의 컨테이너선인 옌텐 익스프레스호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MOL 컴포트호는 결국 두 동강이 나버려 선수부와 선미부로 나뉘어져 동북동 방향으로 표류하다 선적한 화물과 함께 결국 완전히 침몰하였습니다. 멀쩡한 배가 두 동강으로 나눠져 침몰한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의 조선업계는 완전히 몰락하였고 일본 1위 조선기업의 매출이 한국 3위 기업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17년 한국의 선원 8명을 태운 스텔라 데이지오는 브라질 산토스 남동방 2500km 지점의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을 항해하던 도중 선사의 두번 포트에 침수 사실을 알린 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는 2017년 3월 26일 한국인 상선사관 8명, 필리핀인 부원 16명, 총 24명의 승무원과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브라질 구아이바를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항해 중 갑자기 배가 실종된 것입니다. 이후 인근 해역을 지나던 선박 엘피다호가 수색 중 필리핀 부원 2명을 구조하였으나 나머지 승조원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실종되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스텔라 데이지오는 침수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침몰하게 되었다고 전해졌으며 아무것도 없는 해역에서 갑자기 침수가 시작되어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스텔라 데이지오도 4년 전 침몰한 MOL 컴포트호와 같은 일본의 미츠비시 중공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미츠비시에서 건조한 선박 전체가 내구성이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 또한 MOL 컴포트호와 같이 미츠비시의 대량 생산 표준화 선박 중 하나로 4년 전의 사고와 비슷한 원인의 사고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츠비시의 설계상 하자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다 선박을 운용하는 전문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작년에는 모리셔스 해안에서 좌초되어 기름을 유출시켜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건을 발생시킨 일본의 선박 와카시호호는 아프리카 해안 남동부 모리셔스에서 정해진 항로에서 벗어나 해안가에 다가오다가 좌초되어 침몰돼 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일어난 자연의 피해는 수십 년을 걸쳐 복원해야 겨우 자연의 생태계가 돌아온다고 할 정도로 큰 오염을 일으켰는데요. 사고의 원인이 어이가 없습니다. 와카시호호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에 다가온 이유가 와이파이를 연결하기 위해 다가왔다는 것인데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큰 자연적 재앙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수에즈 운하에 좌초되어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낳은 에버그린 해운사 소속의 에버기브노도 일본의 선박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종적인 책임자가 일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선박과 운용에는 많은 문제와 큰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본의 조선업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울산 파이오니어와 백호의 사고와 같이 한국 배는 튼튼하고 우수한데 일본의 배는 왜 이렇게 부실하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는 세계 1위였던 조선 강국이었지만 크게 몰락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선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몰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선박은 스스로 큰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조선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압도적인 조선 능력과 품질의 한국과 몰락해가는 일본의 조선업. 이것은 단순히 조선업이라는 하나의 산업 분야만이 아니라 국가라는 운영에 있어서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한국과 침몰하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앞으로의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고 우수한 품질과 기술을 그대로 쭉 유지시켜 나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세계의 정상에 서는 것을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